2028로 오면서 대학들이 등급이랑 성취도 중에서 둘 중에 잘하는 거를 택해서 반영해주는 그런 대학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등급 반영 안 할게, 둘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아예 등급 반영 안 하고 성취도 A면 너 무조건 만점 줄게, 이렇게 해서 성취도만 반영하는 대학도 생겼습니다. 자, 이제 학종으로 넘어갈게요. 자, 학종은 핵심적인 내용, 일단 첫 번째 유형부터 익히십시오.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만들어 놓고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 데가 없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형 1부터 5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유형 1부터 5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 1, 자, 뭐냐? 선발 방식 보실게요. 1단계 생기부로 모집 정원의 N배수, 뭐 대학마다 다르잖아요. 정원의 2배수, 정원의 3배수, 정원의 5배수 다 다르니까 N배수로 통과시켜 놓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 근데 그 면접이 수능 후다. 자, 그럼 유형 2를 볼까요? 자, 유형 2는 똑같아요. 유형 2가 똑같은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 두는 거. 얘는 없는 거, 얘는 두는 거. 자, 이해되셨죠? 자, 유형 3은 유형 1이랑 거의 비슷한데 유형 1은 면접이 수능 후고 유형 3은 면접이 수능 전입니다. 유형 4는 면접이 없어요. 최저도 없어요. 생활기록부 하나만 보고 합불이 결정이 되는. 자, 유형 5는 유형 4랑 거의 똑같은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냐 안 두냐.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 유형 1부터 유형 5까지 중에 납치가 아닌 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납치가 아닌 거. 유형 1, 2, 3, 4, 5. 자, 유형 1도 유형 2도 다 납치가 아니에요. 자, 납치가 아닌 거는 수능 후에 면접이 있으면 무조건 납치가 아니에요. 다 수능 후잖아요. 수능 최저 있건 없건.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봤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이 수시에서 써놓은 대학을 1단계 통과됐으면 면접 보러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보고 나서 면접 응시 여부를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거는 면접 납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수능 전 면접이니까 납치잖아요. 수능 전에 면접 봐버리면, 합격을 해버리면 수능 아무리 잘 봤어도 정시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얘는 면접이 없으니까 아예 납치인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 이 선발 방식은 물론이고 면접 여부, 그리고 면접이 있으면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8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자, 첫 번째 전형의 다변화예요. 아까 제가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는 막 모두의 학종, 최저 있는 학종 막 여러 개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탐구하는 학종, 모두의 학종, 최저 있는 학종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형 인재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이거는 일반고보다 뭔가 특목자 사고를 뽑기 위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형을 다변화 시켜놓고 고교 유형별 선발을 좀 다양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2028 입시가 조금 바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면접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대학들이 조금 더 늘었다. 엄청은 아니지만 조금 더 늘었다. 왜냐하면 5등급제 변별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 면접을 좀 강화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수 과목. 왜냐하면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되기 때문에 2028은 이수 과목을 더 중요하게 봐요. 너 어떤 과목 이수했어? 너 예전에는 이 이수 과목도 안 했어도 뭐 성적 내신 좀 뽑아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돼. 우리 학과에서 원하는 건 꼭 이 과목 이수해야 돼. 그래서 이수 과목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번째 학종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등급이랑 성취도 둘 다 있었을 때 등급 반영 안 하고 성취도만 반영해줄게,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그 2028로 오면서 대학들이 등급이랑 성취도 중에서 둘 중에 잘하는 거를 택해서 반영해주는 그런 대학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등급 반영 안 할게, 둘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아예 등급 반영 안 하고 성취도 A면 너 무조건 만점 줄게, 이렇게 해서 성취도만 반영하는 대학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부담을 조금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형간 중복 지원을 허용해주는 그런 대학들이 조금 더 늘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거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종입니다. 자, 서울대. 아까 서울대가 지역균형 전형은 추천 전형이었고, 그리고 일반 전형은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TO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은 SNU 영양평가 면접으로 3개 중에 택 1을 하는 거죠. 3개 중에 택 1.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예 서울대가 처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을 때는 이 융합적 과제 수행, 창의적 문제 해결, 분석적 주제 토론 요 3개 중에서 택 1 하는데 학과 안내가 없었잖아요. 이 학과는 3개 중에 어떤 면접을 택하고, 이 학과는 3개 중에 어떤 면접 택하고, 학과 안내가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서울대가 학과 안내까지 해줬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 여기 보실게요. 학종이
활동 우수형, 국제형, 국제인재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2028로 오면서 종합인재형, 탐구인재형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종합인재형의 선발 방식 최저 있네요. 그리고 탐구인재형의 선발 방식 그리고 최저가 없네요. 그러면 종합인재형이랑 탐구형 인재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에서 특목자사고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이름에서도 느껴지는데 선발 방식만 딱 보셔도 아 이거는 특목자사고를 뽑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형이구나 이게 느껴지시거든요. 예, 왜 근데 탐구인재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세 가지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면접의 비중이 이건 30, 이건 40입니다. 면접의 비중이 높아요. 자,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있고 수능 최저가 없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특히 영재학교 이런 아이들은 수능 공부 안 하니까 그죠 최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 탐구 인재형에서 최저를 두면 그 아이들 뽑고 싶어도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기준을 아예 두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가 특기자 전형이 있었거든요. 특기자 전형에서도 영과고 아이들 뽑기 위해서 그때도 수능 최저 두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이 전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아이들이 쓴다고 해서 아예 안 뽑아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반고 아이들이 섣불리 덤비기에는 조금 애매한 전형이 된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 보시면 일반학과는 영어 3등급이거든요. 최저가. 아 이건 똑같아요. 이거 올해 고3도 영어 3, 영어 3. 근데 국제형으로 뽑는 예를 들면 문과는 하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과는 ISE 얘네는 영어 2등급으로 한 등급 높죠. 왜냐면 얘네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한 등급 더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서울대학교 면접 유형입니다.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심층적 문제 해결. 이게 창의적 문제 해결이었는데 이름을 또 바꿔놨더라고요. 그리고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 자, 그러면 학과별로. 자, 분석적 주제 토론은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약간 문과 쪽. 맞죠? 문과. 그리고 심층적 문제 해결 면접은 수학의 이제 과학. 이 학과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리학 면접을 보는 학과들. 자, 그리고 이 융합적 과제 수행 면접은 뭐 공과대학의 농생대 중에서 수학을 조금 중요하게 보는 그리고 뭐 자전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수학이 엄청 중요하지 않은 그냥 문이과 또 같이 뽑는 뭐 의료학과 이런 데는 그냥 과학만 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서울대를 만약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이 학과 지원하는데 아, 이거는 이 면접 유형 3개 중에서 뭐를 택해라는 얘기구나. 그거를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대입니다. 올해 고3 뽑는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자, 학업 우수형은 올해 고3 이거는 유형 어디에 해당돼요? 아까 유형 1, 2, 3, 4, 5 학종 중에서 기억하실까요? 그냥 유형 5에 해당되죠. 납치. 그죠? 서류에 수능 최저를 두는. 그리고 이거는요. 계열적합형은 면접이 제가 면접 시기 안 해놨네요. 면접 수능 전입니다. 수능 전. 그러면 유형 3에 해당됐었죠. 그런데 자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학업 우수형이 면접이 생겨요. 면접 없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전히 있고 자 면접이 생기는데 이 면접은 수능 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 고대는 올해 고3까지 학업 우수형 학종도 그렇고 계열적합형 학종도 그렇고 다 납치예요. 얘는 면접이 없어도 납치고 얘는 수능 전 면접이기 때문에 납치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갑반고 아이들, 대치동 아이들이 쓸 전형이 없는 거예요, 고대가. 원래 면접이 있었는데 이걸 면접이 없는 걸로 바꿔버렸거든요. 다시 면접이 있는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내신 받기 어려운 이 갑반고 아이들이 좀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업 우수형은 이제 유형 2에 해당되는 거죠. 수능 후 면접이면서 최저가 있는. 그리고 계열적합형은 이제 면접을 없앱니다. 수능 전 면접이었는데 없애요, 면접을. 그러면 이거는 유형 4에 해당되는 거죠. 유형 3에서 유형 4로 이제 뽑는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 아이들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면접 없애자. 뭐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 이 성균관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를 들면 성균인재 전형으로 이게 3, 6, 7배수 이 6은 의대는 6배수를 뽑는다 해서 학과별로 1단계 통과 배수를 좀 다르게 적용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전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인재 전형은 영과고 아이들이 납치돼도 난 돼. 이런 아이들이 많이 쓰는 그런 영과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사고 아이들도 좀 뽑아주긴 하는데 주로 영과고 아이들을 많이 뽑아요. 그리고 면접이 수학, 과학, 교과형 면접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가가 좀 약한 아이들은 경쟁에 나서서 1단계 통과된다 하더라도 면접에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균관대는 이렇게 이제 선발 그 학종이 엄청 많죠. 지역의사제까지 포함돼서 융합인재, 탐구인재, 성균인재, 성인인재, 지역의사, 과학인재 엄청 많아요. 그리고 융합인재만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둔다. 나머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자, 성균관대는 이렇게 뽑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추천형이랑 서류형이 따로 있었거든요. 올해 고3까지는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묶어가지고 학업형 하나로 만들어내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자연계열, 상경계열, 한양, 인터칼리지는 자유전공입니다. 자, 얘네는 수학을 포함해서 3합 7이 이하되고 나머지는 3합 7이긴 한데 수학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약간 구분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튼 추천형, 서류형을 묶어가지고 이제 학업형으로만 이제 학종을 선발한다. 면접형 같은 경우는 수능 후에 면접이 있거든요. 이건 납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과대학이랑 이 자유전공은 재시문 기반 면접을 보고 나머지는 생기부 기반 면접을 한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따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서류 100. 이 학종이 두 개거든요. 일반 1, 일반 2. 근데 일반 1은 학과 위주로 뽑고 그리고 일반 2는 학부 위주로 뽑아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둘 다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이 일반 1은 여전히 수능 최저가 없는데 일반 2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둡니다. 3개 등급 합 7등급으로. 아까 지역균형 교과 전형은 3개 각 3등급 이내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2는 3개 등급 합 7등급 이내.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하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앙대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의 학종, 탐구하는 학종, 최저 있는 학종. 이렇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 모두의 학종은 전교과를 좀 중요하게 보고 활동을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완전은 그냥 일반고 그리고 탐구하는 학종은 이름에서도 탐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교육과정 기반 탐구.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조금 다양한 특목자 사고 아이들한테 유리한 그리고 최저 있는 학종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두의 학종은 모든 학교가 다 지원은 가능해요. 탐구하는 학종은 특목자사고 전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최저 있는 학종은 똑같이 학종이긴 한데 최저를 두는 거니까 약간 갑반고 그러니까 내신은 조금 약한데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는 입학 전형 계획안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아, 모두의 학종은 모든 유형의 고등학교, 탐구하는 학종은 특목자사고, 최저 있는 학종은 갑반고, 아,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 의지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넘어갈게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크게 바뀐 건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서류형만 수능 최저가 있어요. 면접형은 수능 최저 없습니다. 면접형은 작년에 신설해요. 왜 근데 면접형을 만들어놨냐면 원래 면접이 없는 서류형, 서류 100, 납치 전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수능 후 면접이 있는 전형을 작년에 신설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특목자사고나 갑반고 애들 뽑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건 그대로 이어지고 수능 최저가 있는 그냥 서류형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가 있는 서류형이 2합 5에서 수능 최저가 3합 7로 조금 더 강해졌다. 자, 요런 특징. 자, 그리고 이제 경희대 되게 중요해요. 면접이 있는 네오 르네상스 면접형이 올해 고3까지는 요 전형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면접이 없는 서류형이 신설이 돼요. 올해 고2 아이들서부터. 주요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신설이 된다는 건 면접형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면접이 없는 서류형이 신설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서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올해 고3까지 면접이 있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 이 전형은 메디컬만 수능 최저가 있어요. 일반 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종에서 메디컬만 수능 최저가 있고 일반 학과는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희대 메디컬은 어떤 학과가 있어요? 의치, 한, 약수 이 5개를 메디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중에서 딱 하나 없죠. 수의대만 빼고 다 있어요. 의, 치, 한, 약 다 있어요. 그 4개 학과는 수능 최저가 3합 4. 다 똑같아요. 의대도 3합 4, 약대도 3합 4. 그런데 서류형이 신설되면서 이제 면접형에서는 메디컬이어도 수능 최저를 적용 안 해요. 근데 면접이 없는 서류형에서만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합니다. 일반 학과는 2합 5, 그리고 메디컬은 3합 4.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특징 말씀드립니다. 이 네오 르네상스 면접형에서 내신 평가할 때는 등급이랑 성취도 다 봐요. 다 봐요. 그런데 서류형에서는 등급 안 보고 성취도만 반영합니다. 서류형은 등급 안 보고 성취도만 반영한다. 이거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내신 받기 어려운 갑반고나 이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이제 숨통이 트여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취도만 반영하고 등급 반영 안 하면 내신 받기 어려운 갑반고 아이들한테 조금 유리해졌으니까 그럼 우리 아이도 쓸 수 있겠네? 맞죠? 근데 아쉬운 건 뭘까요? 면접이 없어요. 납치예요.
여기서 성취도만 반영해주고 여기서 수능 후 면접까지 있는 그 전형으로 만들어졌으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텐데, 그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것까지 그렇게 됐었으면 납치가 아니니까 갑방고나 이런 아이들도 많이 썼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2028 대입 전형 계획안이 수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 면접만 조금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외대 같은 경우는 학종에서 수능 최저가 다 없거든요. 서류형에서는 그 서류만 보고, 면접형에서는 면접이 있고, 그런데 이 서류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둡니다. 2합6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서류형이 2개 되는 거. 나머지 바뀐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되셨죠? 이제 딱 숙대까지만 하고 학종 끝낼 건데, 시립대가 이렇게 서류형, 서류 100으로 뽑았던 학생부 종합전형 2가 있었거든요. 없앴습니다. 면접형만 둔다. 그리고 나머지 바뀐 거 없고, 동국대가 면접 비중이 30에서 40으로 10% 늘린다.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대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대학도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렸고, 그 기조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없는 서류 100인 전형밖에 없었는데, 이제 면접이 있는 전형 신설을 해요. 그런데 이 면접이 있는 전형 뽑는 거는 자유전공학부만 뽑습니다. 일반 학과는 면접이 없는 서류형으로 그냥 그대로 뽑고, 자유전공 학부만 면접이 있는 면접형으로 이제 뽑게 됩니다. 자, 그런 특징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숙대는 바뀐 게 없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2028에서 일단 면접의 비중이 조금 강화된 대학이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더 높인 대학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수 과목이 상당히 좀 이미 하지만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내신 반영할 때 경희대 서류형처럼 등급이 아닌 성취도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도 있다. 자, 그런 어떤 특징들을 잘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기억해 두셨다고 우리 아이들 방향 잡아주실 때 조언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